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김시습의 한문 소설 이생규장전을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이생규장전의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이며 유불선 사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생규장전은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의 전기소설 중 하나이며 제목에서 이생규장이라는 말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은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이생과 최랑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혼인으로 이어지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진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유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의 형식을 통한 결혼은 시대를 뛰어넘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생과 최랑의 재회의 과정에서 행복한 삶에서 영원한 이별로 그리고 이생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현실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죽은 최랑의 헌신과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은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처럼 이생규장전은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와 홍건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대한 주인공들의 저항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송도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서당에 다녀오던 중 우연히 담너머로 최씨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를 엿보게 됩니다. 최랑과 이생은 서로 사랑의 감정이 담긴 술을 주고받았고 이생이 밤마다 그 집의 담을 넘어 미래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실을 눈치챈 이생의 부모는 크게 노하여 이생을 고향인 울주로 쫓아버렸고 최랑은 이생과 만나지 못해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지극함을 알게 된 최랑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을 혼인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일 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두 집안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난리통의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최랑은 정조를 지키려다 끝내 홍건적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난이 평정된 후 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폐허가 된 곳에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던 중에 최랑의 영혼이 환신하여 이생을 찾아오게 되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최랑은 이승과 저승의 법도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유고를 거두어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구합니다. 이생은 최랑의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주고 이내 병들어 죽게 됩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첫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입니다. 이생은 시문에 능하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선비입니다. 최랑과의 적극적인 사랑을 통하여 고통스러운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한편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혼자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랑은 이생과 대조되는 진보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입니다. 홍건적의 위협 앞에서도 절개를 지키며 이생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행복과 불행의 반복 구조입니다. 이생규장전은 남녀가 시련에 직면하고 그 시련의 해소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이생은 최랑과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발단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이라는 불행을 맞게 되며 이것이 첫 번째 시련입니다. 이후에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하여 다시 행복을 얻음으로써 시련을 해소하게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하여 최랑이 죽게 되는 불행을 당하여 두 번째 시련을 맞이합니다. 그 뒤에 이생과 죽은 최랑이 재회를 하고 다시 결합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냄으로써 두 번째 시련이 해소됩니다. 그러나 결국 최랑이 저승으로 돌아가면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고 이생도 곧 죽게 되는 불행으로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절정과 결말을 통해서 본 갈등의 양상입니다.
절정과 결말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생과 최랑의 사랑이 좌절되는 이유는 대부분 두 사람 간의 내부적 요인보다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최랑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이 그러하고 최랑이 이생과 헤어져 저승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승과 저승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갈등 양상은 대체로 외부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랑을 저승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이생의 입장에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한다면 주어진 운명에 맞서려는 인간과 운명 간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생규장전의 사상적 배경입니다. 이생규장전에는 유교적 도덕규범과 죽음을 초월하려는 도교 사상, 그리고 삶의 무상함을 인식하는 불교 사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유교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생은 국학에 다니는 유생으로 부모 몰래 자유연애를 하면서도 늘 반성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는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수신의 자세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과 최랑의 자유연애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을 멀리 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정절을 지키다 죽은 최랑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유교적 정조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랑의 원혼이 환신하여 이생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설정은 도교적 숙명론에 따른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주인공들의 재회가 허무하게 마무리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은 불교적인 무상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생규장전에서 삽입시의 기능입니다. 이생규장전의 삽입시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먼저 서사적 기능입니다. 삽입된 시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하며 서사적 전개 속에서 감흥을 일으킴으로써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삽입시가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여운을 남기며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서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생규장전의 전기소설적 특징과 초현실적 내용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입니다. 김시습은 자신의 뛰어난 역량에 비해 소외된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며 특히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김시습의 욕망과 꿈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김시습은 작품의 초현실적인 내용을 담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의 사랑은 살아있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독자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줌으로써 김시습이 생각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잘 전달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김시습이 살던 당대의 현실이 김시습의 이상과 꿈을 실현시킬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김시습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가상적인 공간으로서 초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소설을 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생규장전과 만복사 저포기의 공통점입니다. 이생규장전과 만복사 저포기는 모두 삶과 죽음을 넘어선 애절한 사랑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인물들은 제자가인 형이며 귀신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남성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생규장전에서 최랑은 홍건적의 난에서 죽게 되고 만복사 저포기에서의 여인은 왜구가 침략하여 목숨을 잃게 되며 영혼으로 환신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승의 사람과 저승의 영혼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이별이라는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여덟 번째, 금오신화의 특징입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원본은 전하지 않으며 현재 전하는 것으로는
만복사 자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남영부주지, 용궁부연록 등입니다. 금오신화 속의 작품들은 모두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조선 사람을 등장인물로 하여 조선의 풍속과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소재에 여명이나 귀신 또는 연부주, 그리고 용왕과 용궁 등의 비현실적인 것이 많은데 그러한 소재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실적인 것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고 거기에 내포된 주인공과 세계의 대결을 더욱 날카롭게 부각시켜 문제의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오신화에 실린 5편의 소설은 모두 현실의 인간 세계와 초현실의 세계가 이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사건이 전개되며 이것은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액자 구성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편 결말의 처리 방식도 특이합니다. 주인공들은 끝에 가서 하나같이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서 종결부가 행복한 결말로 처리되어 있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이 세상을 등지는 것은 운명에 대한 순종이나 패배가 아니라 그릇된 세계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형식에 있어서도 유려한 문어체 문장이나 시에 의하여 대상이 서정적으로 미화되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구성 또한 단편소설적인 정교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품 속에 시가 대량 삽입되어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 표현에 독특한 효과를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시의 대량 삽입은 서정시가 국문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선 전기의 문학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